너무 좋아서 재건축이 늦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재건축하면 너무 좋아지는데 그래서 재건축이 좀 어려운 아파트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올림픽 기자촌. 1988년 서울 올림픽 할 때 지어졌고요. 5,540세대로 거의 40년 전을 생각해보면 정말 그 시대에는 큰 단지였던 거예요. 올림픽 공원을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고 올림픽 공원역, 둔촌 오륜역, 9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에 완벽한 평지, 좋은 학군, 도심이지만 아늑함까지 갖춘 부족한 게 없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대형 평수 위주다 보니까 평균 대지 지분이 26.7평이나 되고요. 용적률은 137%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성도 아주 좋죠. 또 이 아파트의 특징은 6층부터 24층짜리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빽빽한 아파트의 숲이 아니라 하나의 리조트 같은 느낌이 또 듭니다. 또 특이하게 복층 구조도 있는데요. 인테리어를 싹 마친 곳에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웬만한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를 보고 왜 여기가 재건축 진도가 잘 안 나가는지 알겠다 라는 걸 알았는데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지금도 이미 살기가 너무 좋은데 왜 추가 분담금을 내고 총회를 하고 소송하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싫은 거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아무리 못해도 260%는 될 텐데 현재 용적률 137%보다 거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조트 같은 분위기는 사라지고 평범한 아파트 숲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지하 주차장에 화려한 커뮤니티, 고층에서 볼 수 있는 올림픽 공원의 조망, 이런 신축을 원하는 소유주들과 지금과 같은 어떤 고즈넉함을 유지하고 싶은 소유주들의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재건축이 안 된다고 해서 상승 동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건축이 될 거라는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잠실과의 시세는 계속 연동이 되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 너무 좋아서 재건축 늦어지는 아파트는 바로 올림픽 회밀이입니다. 1988년 준공의 4,494세대, 용적률은 194%, 평균 대지 지분은 20.4평입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일기 신도시보다는 훨씬 사업성이 좋죠. 올림픽 기자촌보다는 용적률이 좀 있다 보니까 더 현대의 아파트의 모습과 가깝고요. 입지도 물론 뛰어납니다. 여기는 40평대 거래가 정말 활발한데요. 48평의 시세가 21억에서 22억 정도 합니다. 참고로 마포 프레스티지자의 33평이 23억이에요. 올림픽 회밀이 48평, 마포 신축 33평.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선택하실 건가요? 근데 이 아파트는 겉에서 보면은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는 않아요. 대부분 구축 아파트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인테리어를 한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역시 그 대형 평수가 주는 광활함에 너무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올림픽 기자촌보다는 입주민들이 좀 더 재건축에 적극적이에요. 4,500세대에서 6,600세대로 계획하고 있고요. 헬리오시티가 가락동의 얼굴을 바꿔놨듯이 여기도 재건축이 끝나면 문정동의 얼굴을 확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왜 속도가 잘 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일단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합장 선발이 거의 국회의원 뽑는 수준입니다. 입지가 좋기 때문에 누구는 분담금이 더 들더라도 특화 설계를 해서 하이엔드로 가자라는 조합원들이 있을 거고요. 누구는 요즘 아파트만큼만 해서 분담금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자라는 조합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건축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입지 가치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잠실이 움직이면 그 뒤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다음은 그 유명한 은마 아파트입니다. 1979년 준공의 4,424세대. 여기도 세대수가 많죠. 은마 아파트를 보시면 한 블록 전체가 아파트예요. 삼성동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최고의 학군을 누릴 수 있는 입지, 부족한 게 없는 그런 곳입니다. 문제는 여기는 조합이 설립되는 데만 28년이 걸렸어요. 조합장을 소송하고 해임하고 또 선거하고 너무나 이해관계가 복잡한데요. 게다가 상가 조합원이 대략적으로 420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상가 소유주들과 아파트 소유주들 간의 갈등이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이 여기 은마상가가 좀 유명해요. 맛집이 많습니다. 저도 가끔씩 은마상가 가서 뭐 카레 사 먹고 뭐 튀김 사 먹고 그러는데 어쨌든 현재 4,424세대에서 6,600세대로 바꾸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게 언젠가는 완성이 될 텐데 우리가 아마 그때쯤에는 화성에 거주할 수도 농담이고요. 다음은 너무 좋아서 재건축이 미뤄지는 마지막 아파트는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입니다. 일단 종상향 문제가 있어요. 1, 2, 3단지는 현재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용적률이 좀 낮아요. 서울시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을
아파트를 조건으로 3종으로 올려주겠다라고 종상향을 제시했지만 입주민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과한 요구다 라면서 입장이 좀 맞서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목동은 하나의 큰 거대 도시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체 14개 단지가 한 5만 3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이주를 하게 되면은 학교 문제도 있고 또 뭐 이주 문제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각 단지의 재건축 속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살기 너무 좋은데 뭐하러 재건축해? 이런 소유주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따라서 좋은 사업성에 좋은 입지임에도 초기 단계인 이유가 되겠어요. 또 이거는 재건축 모든 아파트에 해당되는 이슈인데요. 일단 공사비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서울시와 경기도가 요구하는 임대주택이라든지 토지 기부 체납이라든지 이런 요구사항 때문인데 원만히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좋아서 재건축이 늦어지는 곳과 사업성이 안 나와서 늦어지는 곳은 큰 차이가 있어요. 전자의 시세는 신축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게 움직이고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입지 가치 때문이겠죠. 반대로 후자는 재건축 기대감도 떨어지고 입지도 떨어지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와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공부가 되셨나요? 부동산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와 김 부장 이야기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